자, 13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코카콜라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질문해 주신 질문자분 정말 감사합니다. 차를 오랄보로 사는 게 위험한 이유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당연히 위험하죠. 오랄보로 사는 게. 이걸 몰라서 물어보는가? 근데 모를 수밖에 없어요. 저분 나이가 어리거든요. 저 친구가 올해 22살인가 그래요. 사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요즘에 보면 대학생들도 아직도 카푸어가 많다고 그래요. 카푸어가. 대학생 여러분 아시겠지만 회사를 안 다니고 있잖아요. 기껏해 알바인데 아니 굳이 차를 안 몰아도 나갈 돈이 많단 말이에요. 대학생을 하면. 그러면 알바만 해가지고 부족할 텐데. 근데 이제 카포제 타는 사람도 있거든요.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절대. 오랄브는요 황천길입니다. 황천길. 코카콜라님 분명히 님도 대학생이니까 잘 보면 어린 나이 때 차를 구입한 사람도 있어. 물론 부모님이 사주는 경우도 있지만 웬만하면 잘 없어요. 웬만하면. 돈 많은 집도 어린 나이 때 차를 안 사주려고 합니다. 왜냐면 버는 나빠지기 때문에. 뭐 취업하면 사줄 수 있어도 대학생 때는 웬만하면 그냥 버스 타고 다니긴 합니다. 이게. 그래서 오랄브는 꿈도 꾸지 않는 게 좋아요. 근데 생각보다 차를 오랄브로 구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길가에 보면 좋은 차들 많죠. 아마 그 차를 모르는 사람들 중에 그냥 선수금 없이 할부로 구입해서 매달 갚아나가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 지금 길가에 좋은 차들이 많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버는 돈이 상당 부분이 차값 이자하는데 돈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말해 저축을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차는 절대 재테크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어떤 차든 간에. 감가의 대상이지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물론 한정판 같은 모델 같은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 우리나라 차 중에 한정판이 있나요? 없잖아요. 시간 지나면 다 중고가 되고 지금 모는 차보다 더 좋은 차가 나옵니다. 뭐 스마트폰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스마트폰도 갤럭시도 내가 지금 비싸게 샀다고 더 비싸게 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 지나면 똥값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오랄브 사는 거 위험합니다. 근데 요즘 보면 자동차를 정말 겁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일단 사고 보자. 일단 남자는 지르고 보는 거야. 이런 마인드로 차를 겁도 없이 구입한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좀 줄어들겠습니다. 지금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런 건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아마 올해부터 이분들은 버티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버티기 쉽지 않을 거예요. 애초에 버틴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이게 보통 카포들은 내구조가 다릅니다. 오랄브 구매하는 사람 내구조가 달라요. 머리에 자동차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를 수 있는 겁니다. 오랄브를. 일반 사람의 어떤 정상적인 행동으로 보시면 안 돼요. 누가 오랄브로 차를 구입했다고 그 사람하고 엮이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울 게 하나도 없거든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랄브 구매가 위험한 이유. 첫 번째, 무게. 차를 구입할 때는 항상 반드시 계획을 세워가면서 구해야 됩니다. 내가 버는 돈 얼마나 되고 얼마나 가지고 있고 이 차를 몰면 내가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보고 내가 이 차가 필요한 사람인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인지 이 차를 몰게 되면 나가던 얼마 되는지를 신중하게 따져보고 차를 구입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막상 차를 몰게 되면 유지비용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차를 사보시면 아실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벌고 할부금 나가는 계산에 이 정도는 모을 수 있겠다 해서 샀지만 막상 차를 몰아보면 생각보다 돈 많이 나가네. 왜 사람들이 오랄브를 구매하면 돈을 못 모으는지 알 것 같아. 그 말 하거든요. 그럼 오랄브는 얼마나 심하겠어. 오랄브는. 그러니까 오랄브 하신 분들은 그냥
내가 이 차를 얼마 나가는 돈을 감당하겠다는 계산을 때리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저 차가 좋은 겁니다. 저 차가 좋은데 당장 갖고 싶어서, 능력은 안 되지만 몰고 싶어서, 본능 이성을 지배한 겁니다. 오로지 난 저 차를 보고 싶은데 나 돈 없어. 근데 괜찮아. 오라이브를 뽑을 수 있는데 뭐가 문제야? 일단 뽑고 보자. 일단 차 몰아보고 생각하자. 그 뒤는 알아서 되겠지 뭐 설마 죽게 하겠어? 이런 마인드로 뽑는 거예요. 굉장히 겁이 없죠 이게. 말 그대로 무계. 여러분 인생을 정말 무계획으로 살면 얼마나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데.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오라이브로 차를 구매한다는 것은 이꼴 재능 능력이 부족하고 소득이 불안정하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돈을 모아서 차를 구입하는 사람 능력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돈을 모아본 적 없는 사람이 능력이 좋겠습니까? 벌이가 좋을까요? 아니, 상식적으로. 도파민 수용체가 없으면 그냥 막 지는데요. 도파민은요, 가진 거 없는 사람이, 벌어놓은 거 없는 사람이,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도파민 수용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살면서 뭔가 극복을 해본다거나 능력을 키워본다거나 뭔가 성취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약간 결핍이 많아요. 도파민에 취약합니다. 이건 대부분 그래요. 남자나 여자나. 그러니까 내가 뭔가 벌어놓은 거 없고, 뭔가 내가 어떤 좋은 직장 들어가 본 적 없고, 뭔가 내가 공부나 어떤 목표를 달성해 본 적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가장 취약한 게 도파민입니다. 그래서 오라이브를 구매한다는 건 당연히 도파민 만렙이라는 거예요. 만렙. 생각해보세요. 오라이브를 구매한 사람이 얼마나 뭐 좋은 시장 들어가고,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으며, 얼마나 돈을 모아본 적 있을까. 돈 모아본 적 없으니까 오라이브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뭔가 제대로 살아본 경험이 없어 이게. 근데 내가 인생에서 뭔가 내세울 게 없다 보니까, 자존감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도 좋은 차 몰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구입하는 거예요. 당연히 모아둔 돈 없으니까 제 능력이 부실하고, 거기다가 이 사람이 뭐 직장을 다닌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좋은 직장 다닐까요? 좋은 직장 다닐 리가 없다는 거예요. 좋은 직장 못 다니니까 당연히 소득이 불안정하죠. 많을 리가 없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매달 나가는 자동차 유지비를 감당 힘듭니다. 당연히 감당 힘들죠. 계획 없이 일렀으니까. 내가 이 차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유지비 충분히 낼 수 있다. 이렇게 충분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차를 지는 게 아니라 일단 이 차를 뽑고보자. 어떻게 되겠지? 일단 이 차를 한번 몰아보자. 나 이 차 몰고 싶어. 돈 문제는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이런 마인드 뽑았단 말이에요. 당연히 감당 안 되죠. 내가 생각한 거하고 막상 돈 나오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GV80 신형을 오라이브로 구매했을 경우, 물론 이 GV80 옵션에 따라 가격대가 다릅니다. 프로그램은 거의 1억대, 1억대. 근데 한 중간 옵션으로 가정해서 한 7천만원 정도 잡고, 근데 7천만원 이제 신차를 이제 내가 낼 돈이 없다 보니까 60개월 할부를 잡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거 얘기하니까 다락방이 떠오르네. 다락방이. 예, 이렇게 사신 분이 있네. 그분은 GV80이 아니라 GV70이죠. 그분은 내가 기억하는 게 GV70 오라이브로, 그분 오라이브로 구입했거든요. 5초 560만원인가? 예. 아마 그분도 중간 사용으로 구입한 것 같아요. 풀업은 아니고. 5,300이겠어. 5,300. 5,360만원인가? 해가지고 그분 몇 개월이다? 120개월 할부인가? 120개월 할부. 참고로 그분은 편의점 알바 하십니다. 오랜만에 듣죠, 그분. 그분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네요. 그분은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분인데 GV70 오라이브로 사신 거예요. 아마 1년 지났겠네. 어떻게 사시는지 궁금합니다. 좀 근황 알려주세요. 아무튼 GV80 이제 7천만원짜리를 60개월 할부로 연금리를 5% 잡고 구입했을 경우 나가는 돈은 매달 132만원 정도 나갑니다. 132만원. 그러니까 원금이 100만원, 이자가 32만원. 이 정도 나갑니다. 금리가 더 올라가면, 금리가 만약 6%라면 더 올라가겠지. 한 140만원 되겠지.
이게 매달 나가는 게 매달.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나가는 거, 아무것도. 가만히 있어도 나가는 거예요. 차를 몰지 않아도. 근데 문제는 차를 샀으면 몰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차를 몰면 뭐가 나갑니까? 일단 보험료 나가겠죠. 보험료 나갈 테고, 보험료 한 10만원 잡으면 되겠죠. 그리고 GV80 여러분 아시겠지만 GV80은 연비가 꽝입니다. 연비가 꽝. 기름을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일반 휘발유 넣으면 안 되죠. 제가 알기로는 고급 휘발유 넣어야 되는 거 알고 있는데, 고급 휘발유가 리터당 400원 더 비싸지 않습니까? 예. 연비도 별로 안 좋고 일반 휘발유 넣으면 안 되고 이제 고급 휘발유 넣어야 되고, 그러면 한 매달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목적으로 몬다고 했을 경우 기름값만 한 4-50만 되지 않을까. 거기서 세차 돼야 되잖아. 세차. 예. 이런 차를 또 깔끔하게 또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차 돼야 되고. 그러면 한 달 잡았을 경우 한 200 나가겠네. 200. 예, 200. 그냥 자동차로만 200. 여러분 자동차 말고 돈 나갈 때가 없어요? 난 자동차만 유지하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뭐 다른 거 돈 나갈 거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 어떻게 감당하냐고.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이런 차를 오라이브로 구매할 정도로 생각 없이 살았던 사람이 소득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뭐 직장을 다니는데 돈을 많이 벌 리가 없잖아. 근데 어떻게 유지할까? 유지가 안 되죠. 이걸 60개월 동안 계속 꼬박꼬박 돈을 내야 되는데, 그러면 중간에 직장 그만두면 안 되고 일정 이상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쉬울까요, 이게? 여러분, 갑자기 비싼 차를 탄다고 비싼 차를 구입한다고 능력이 좋아집니까? 열심히 삽니까? 아무 상관없죠, 여러분. 아무 상관. 그래서 원래 직장을 꾸준하게 다니지 않는 사람은 좋은 차를 몬다고 하더라도 직장을 쉽게 때려칩니다. 나는 카푸어 출신 분들이 직장 오래 다닌다, 직장에서 인정받는다, 아니 한 직장을 정말 근속한다 본 적이 없어요. 직장을 쉽게 때려칩니다. 근데 직장을 쉽게 때려치면 안 되잖아요. 왜냐? 직장 그만두면 이제 내 경제활동 안 하는 건데, 그럼 매달 나간다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게? 무슨 수로? 감당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 많아요. 내가 직장 나면 어떻게 이거 메꿀 수 있겠지 해서 차를 샀는데 직장이 뭔가 마음에 안 들고 힘들어서 그만둬버려요. 그러면 매달 나가는 이제 차 원금 이자를 못 내잖아. 그래서 한 달, 두 달 연체되다가 이제 캐피탈 회사에서 추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추심이 들어오는데 그래도 돈을 못 내.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차를 이제 압수해 가는 거예요. 네. 압수해 가가지고 경미에다 붙이는 거죠. 이런 경우 많을 겁니다, 이게.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경매장 가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이제 차값을 못 내서 경매시장에 내놓은 것도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경매시장에 내놔도 안 사갑니다. 이 GV80 생각보다 자동차 경매시장에서 인기가 없어요. GV80 자체가 차가 나쁜 건 아닌데, 요즘 사람들이 뭔가 좀 유지비가 많이 드는 차량들을 선뜻 구매하는 것을 꺼립니다. 그래서 딜러도 안 사갑니다.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자동차 경매장 가보면 그런 말 해요. 제네시스가 인기가 없다. 제네시스 차는 널려있는데 막상 낙찰받아 가는 사람이 없다. 보통 딜러들이 낙찰해서 가져가거든요. 팔려고. 싼 값에 낙찰해서 좀 자기가 이제 낙찰받은 가격보다 비싸게 팔려고 가져가는데 안 사가요. 왜냐? 이미 그 중고차 매장 안에 GV80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사람들이 잘 안 사가. 요즘에 가격대가 좀 많이 나가고 유지비가 많이 나가는 것들은 좀 피합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있는 차도 안 팔리는데 굳이 살 필요가 없잖아요. 낙찰받을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쌓여가고 있대요. 아무튼 이렇게 무계획으로, 무지성으로 겁도 없이 오랄부로 차를 지르는 변막 같은 행동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인생 난이도를 올리지 맙시다.
자, 이상으로 13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